60대 이후 인생이 힘들어진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이 무겁고 어떤 사람은 오늘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좋고 나쁨만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어떻게 사느냐? 60대 이후 인생이 편안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5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나눠보겠습니다. 이 5가지만 바꿔도 남은 인생이 놀랍도록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가짐 몇 가지만 달리 가져가면 됩니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노후가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대는 인생에서 가장 복잡한 시기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가 아픈지 확인부터 하게 됩니다. 병원 가는 날이 약속보다 많아지고 약봉지가 하나씩 늘어갑니다. 관계도 달라집니다. 자녀는 독립했고 친구는 줄어들고 배우자와는 말이 적어집니다. 사람을 만나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습니다. 모임에 나가도 어색하고 집에 있어도 허전합니다. 돈도 불안합니다. 벌이는 없고 쓸 일만 생깁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혼자 감당하기엔 막막합니다. 노후 자금이라는 게 있긴 한데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니 마음 놓고 쓸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오는 게 60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큰 탈 없이 무사히만 넘기면 되는 거야.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62세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조용히 살자. 친구 만나는 것도 줄이고 새로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무난하게 지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삶이 조용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멀어졌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자녀는 점점 뜸해졌고 배우자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산 게 아니라 그냥 작아진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삶이 점점 작아집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그저 시간만 보내는 날들. 그런 날들이 10년, 20년 이어지면 그게 바로 불행한 노후가 됩니다. 반대로 60대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70대, 80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비교를 멈추는 순간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60대가 되면 주변을 보는 게 습관이 됩니다. 누구는 자녀가 잘 됐고, 누구는 손주를 받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돈이 많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자꾸 내 인생이 초라해 보입니다. 나는 뭘 했나? 왜 나만 이 모양인가? 그런데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는데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이 편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아래를 봐도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인생만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제가 아는 김영자 씨는 70대 초반입니다. 영자 씨는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 집과 비교했고, 중년에는 자녀 성적과 비교했고, 노년에는 손주와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하느라 정작 자기가 가진 건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건강한 몸, 함께 사는 배우자, 가끔 연락하는 자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삶이었는데
영자 씨는 그걸 몰랐습니다. 비교를 멈추자 삶이 달라졌습니다. 남의 집 차를 보고 부러워하지 않게 됐고 친구 자녀 이야기를 듣고 마음 상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저 내 하루를 살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저녁에 드라마를 보는 게 전부였지만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영자 씨는 말합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하지만 진작이란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60대라면 이제 그만 비교를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남의 기준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하루를 보십시오. 그 순간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누가 뭘 가졌든, 누가 얼마나 잘 살든, 그건 그 사람 인생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걸 소중히 여기는 게 60대가 할 일입니다. 둘째,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60대가 되면 누구나 건강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나도 알아. 운동해야 하는 거, 담배 끊어야 하는 거, 술 줄여야 하는 거. 하지만 오늘은 아니고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룹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면 어느새 몸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60대의 건강을 잃으면 70대는 병원과 집만 오가게 됩니다. 이건 겁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박철수 씨 68세. 철수 씨는 평생 건강했습니다. 큰 병 한 번 없이 살았고 60대 중반까지도 등산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65세 이후부터 슬슬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런데 1년 후 무릎은 더 나빠졌고 허리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셔야 합니다. 근력 운동하시고 체중 줄이시고. 철수 씨는 그제야 시작했습니다.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일주일에 2번 헬스장을,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처음엔 힘들었지만 6개월 후 몸이 달라졌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었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지금 철수 씨는 73세입니다. 여전히 운동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나이에 뭐하러 그렇게 고생해? 철수 씨는 웃으며 답합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엔 할 수도 없어요. 철수 씨의 친구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매일 걷고 누구는 집에만 있습니다. 5년 후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한쪽은 혼자 여행을 다니고 한쪽은 보호자 없이 외출도 못합니다. 60대는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70대가 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조금씩 움직이십시오. 그게 10년 후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돈이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10분만 걸으십시오.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셋째, 관계는 정리해야 편안합니다. 이순희 씨 72세. 순희 씨는 평생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친목회. 한 달에 모임만 10개가 넘었습니다. 처음엔 즐거웠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곤했습니다. 만나면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되고 헤어지면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순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리하자. 안 만나도 그리운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천천히 거리를 뒀습니다. 모임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엔 섭섭한 사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 삶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혼자 있는 시간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60대가 되면 인간관계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만나도 할 말이 없고 안 만나자니 외롭고 연락하자니 귀찮고 끊자니 아깝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얕게 만나는 것보다 몇 사람을 깊게 만나는 게 훨씬 좋습니다. 60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70대의 외로움과 피로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사람은 많은데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고 모임은 많은데 돌아오는 길은 항상 허전합니다. 정리라는 게 냉정하게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 누구에게 마음을 쓸 것인가,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 과거의 인연일 뿐인 사람, 그들에게 인사하고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관계는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60대라면 이제 정리할 때입니다. 그래야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순희 씨는 지금 한 달에 모임이 5개입니다. 줄었지만 더 행복합니다. 만나는 사람도 적지만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넷째, 자녀와는 적당한 거리가 최선입니다. 60대 부모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자녀 문제입니다. 연락이 뜸하면 섭섭하고 자주 오면 부담스럽고 도움을 요청하면 힘들고 안 하면 서운합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지, 어디까지 관여해야 할지 항상 고민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자녀 인생을 내 인생처럼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 같고 자녀가 힘들면 내가 힘든 것처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일 때가 많습니다. 자녀를 붙잡을수록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자녀는 이미 독립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아니, 해줘서도 안 됩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적당한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힘들고 너무 멀면 관계가 끊깁니다. 딱 중간. 필요할 때 도울 수 있고 평소엔 각자 살아가는 거리. 최영숙 씨 69세. 영숙 씨는 딸과 같은 동네에 삽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손주도 자주 보고 딸과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은 영숙 씨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불렀고 영숙 씨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 돌보기, 반찬 만들기, 집안일 도와주기. 하루하루가 딸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는 지쳤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내 시간이 필요해. 딸은 처음엔 섭섭해했지만 이내 이해했습니다. 그 후로 영숙 씨는 주 2회만 손주를 봐줬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었습니다. 관계는 더 좋아졌습니다. 서로 부담이 없으니 만나면 편했습니다. 딸도 엄마에게 미안해하지 않게 됐고 영숙 씨도 딸에게 희생한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모든 걸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게 60대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사랑입니다. 자녀 인생은 자녀 것입니다. 이제 당신 인생을 사십시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편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살아야 자녀도 자기 삶을 삽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영숙 씨는 지금 행복합니다. 딸과의 관계도 좋고 자기만의 시간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6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행복하지. 여행을 가거나 취미를 찾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일이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행복은 평범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햇살을 보고 따뜻한 물로 세수하고 커피를 마시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배우자와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TV를 보며 웃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송재영 씨, 75세. 재영 씨는 평생 행복을 찾아다녔습니다.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고, 자녀가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고, 은퇴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어도 불안했고, 자녀가 성공해도 허전했고, 은퇴해도 무료했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재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게 행복이구나. 아침마다 함께 차를 마시는 아내, 가끔 전화하는 자녀, 산책할 수 있는 공원, 책을 읽을 수 있는 눈. 그게 전부 행복이었습니다. 그 후로 재영 씨는 특별한 걸 찾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봅니다. 그게 전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재영 씨는 말합니다. 행복을 찾으러 다닐 때는 못 봤어요. 그런데 찾는 걸 멈추니까 행복이 보이더군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내일이 있다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됩니다. 그 평범함을 소중히 여기는 게 60대가 할 일입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밥, 편한 신발, 잠들 수 있는 침대. 이런 것들이 전부 행복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60대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를 위해, 자녀를 위해, 회사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입니다. 그렇다고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바꿔보십시오.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보십시오. 만나면 피곤한 사람에게는 거절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오늘은 바쁘다고 말해 보십시오. 비교하는 습관을 하루에 한 번만 멈춰 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1년 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60대라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60대는 가장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답게 살면 됩니다. 비교를 멈추고 건강을 지키고 관계를 정리하고 자녀와 거리를 두고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노후는 달라집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만족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그게 행복한 노후가 됩니다.
인생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60대라면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불안하게 살 수도 있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편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포기하고 아픈 몸으로 살 수도 있고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며 건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고 지칠 수도 있고 정리하고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바치며 소진될 수도 있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 속에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사십시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소박하지만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여 당신만의 아름다운 노후가 될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60대를 어떻게 사느냐가 70대, 80대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 후 당신의 모습을 만듭니다.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사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